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라 안팎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지구 반대편에서 온 용감한 전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대륙의 사자들이 한반도에서 펼친 감동적인 우정과 희생의 역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역사학자 아베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조국 에티오피아와 한국 사이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릴게요. 1950년 6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궁전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 전쟁 소식을 접한 순간이었죠. 황제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황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15년 전 이탈리아의 침공을 떠올렸습니다. 1935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어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국제연맹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유럽 열강들은 냉담했습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우선시했고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안전만 걱정했죠. 우리가 독가스에 시달리며 죽어갈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황제는 쓰라린 기억을 되씹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원시적인 창과 방패로 이탈리아의 현대식 무기에 맞서 싸워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황제는 책상 위에 한국 전쟁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북한과 중국, 소련이 연합해 남한을 침공한 상황이 15년 전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엔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황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이다. 우리가 당했던 아픔을 다른 나라가 겪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황제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독립국가, 그 자존심이 이번 결정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에티오피아는 가난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 많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황제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나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950년 8월 황제의 결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 최고 지휘부를 소집했어요. 궁전 대회의실에는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우리 에티오피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황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침략자들에게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탈리아에게 당했던 그 아픔을 지금 한국이 겪고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부유한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황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많지 않지만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가 있습니다. 유엔의 대의에 따라 우리도 한국을 도와야 해요. 황제는 쉽게 황실근위대 보병대대 중 최정예 부대를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6,037명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에티오피아 전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였어요. 파병 결정이 내려진 후 황제는 출정을 앞둔 장병들 앞에서 역사적인 훈시를 했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장도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에티오피아가 항상 추구해오고 있는 세계 평화를 위한 집단 안보라는 신성한 세계 정책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류부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부대는 에티오피아어로 강인한 군대라는 뜻이었어요. 황제는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부여했죠. 여러분은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억압받는 약소국을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출정식 날 아디스아바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장병들을 배웅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었지만 정의로운 전쟁에 나서는 자국 군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을 보냈고 아버지들은 가슴을 펴고 자식들을 격려했습니다. 황제는 마지막으로 부대장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에티오피아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사자들이 지구 반대편 한반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1951년 5월 6일 부산항에 도착한 강류부대 1153명의 장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부산의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부산항 부두는 온통 파괴된 건물들과 임시 거처들로 가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처음 보는 동양인들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류 부대장 케냐즈마치 무르구타는 부산 시내를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민족은 우리와 같습니다. 시련을 이겨낼 줄 아는 민족이에요.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도 장사를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탈리아 침공 당시의 에티오피아인들과 닮아 있었거든요. 8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한국인들은 에티오피아 장병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였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보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장병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훈련 중에 한국군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에티오피아 장병들에게 한국의 지형과 기후, 전술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에티오피아 장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왔지만 이곳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산에서의 8주간은 에티오피아 장병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었어요. 1951년 7월 강류 부대는 가평 지역에 배치되어 미 7사단에 배속되었습니다. 접근산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한국군과 함께 싸우며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첫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장병들이 본 한국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비는 미군에 비해 부족했지만 조국을 지키려는 확고한 신념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한국군 장교 하나가 에티오피아 부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장교 테쇼메는 한국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왔지만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하는군요.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한국군과 유엔군은 지형을 이용한 방어전을 펼쳤어요.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한국군의 놀라운 전투 정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군들의 모습은 에티오피아 장병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한 에티오피아 병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군 형님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군이 부상당한 에티오피아 병사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한국군들의 모습에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진정한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군의 야간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국군과 에티오피아군이 함께 막아서며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그 과정에서 한 한국군 상사가 에티오피아 병사를 구하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한국인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어요. 전투가 끝난 후 에티오피아 부대장은 한국군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우정은 전쟁이 끝나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장에서의 첫 경험은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유대를 만들어냈어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강류 부대는 한국 전쟁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53회의 전투를 치르며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불패 기록이었죠. 이는 한국전쟁 참전 외국 부대 중 유일무이한 기록이었어요.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강류 부대는 그들의 용맹함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중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고지를 끝까지 사수했거든요. 요크고지와 엉클고지에서의 격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마치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전투 중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민간인들이 몰래 따뜻한 음식과 위로의 편지를 가져다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 에티오피아 병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끓인 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스포소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영예였어요. 수상식에서 아스포소이는 이 훈장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선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혹독한 한국의 겨울 추위는 아프리카 출신 장병들에게 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 강류부대원이 동료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지만 여기서 진정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253전 253승이라는 기적 같은 기록 뒤에는 에티오피아 장병들의 용기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두 민족 사이의 영원한 우정을 승리로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1952년 겨울 한국의 혹독한 추위는 아프리카 출신 에티오피아 장병들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그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들을 감동시켰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보면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완벽하게 전해졌습니다. 한 에티오피아 병사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국의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나타나 따뜻한 고구마를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에티오피아 병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순간 에티오피아 병사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위해 땔감을 가져오고 음식을 나눠주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먼 아프리카에서 온 군인들을 걱정해주는 마음에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훗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중 한 명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추운 겨울날 한국인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을 위해 보여준 따뜻한 정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전선 근처의 한 마을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에티오피아 부대를 위해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내준 것이죠.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국인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 에티오피아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방인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에티오피아 장병들을 위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종교는 같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달랐는데도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순간 모든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에티오피아 장병들은 한국인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74년 에티오피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7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에티오피아는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설상가상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맹기스투 정권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북한군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용사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감시했습니다. 어떤 참전 용사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1975년 에티오피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며 한국과 단교했습니다. 이는 참전 용사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참전 용사들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는 비밀리에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킨 것은 옳았습니다. 정부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참전 용사들은 서로를 도우며 버텨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미소를 우리를 위해 끓여준 따뜻한 죽을 잊을 수 없다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어떤 참전 용사는 자녀들에게 몰래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단다. 그곳 사람들은 천사처럼 착했어.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그 나라를 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참전 용사들은 침묵 속에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지킨 그 나라가 언젠가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늙은 참전 용사가 손자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한국에서 싸운 것은 정의로운 일이었어. 언젠가 세상이 이것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신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991년 마침내 맹기스투 정권이 붕괴되고 에티오피아에 다시 민주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뒤늦게나마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를 찾기 시작했어요. 노병이 된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 아디스아바바에 감동적인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에티오피아 제국의 군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새겨진 이 기념탑은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했어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한국의 네티즌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전용사 후손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은인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90세가 된 한 참전용사는 기념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니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지켜낸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네요. 한국을 방문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대표단은 서울의 발전한 모습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킨 것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구나라며 감격했어요. 젊은 에티오피아인들도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팝과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을 알게 된 그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멋진 문화를 만들어내는구나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